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역대급 양극화, 자산시장에 핵폭탄이 터진다.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알려드렸죠.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지금은 양적 성장 장세가 아니고 질적 성장 장세이기 때문에 아파트끼리도 경쟁하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미분양과 신고가가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단군 이래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이미 수개월 전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잡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는 곳과 오르는 곳, 미분양되는 곳, 신고가 치는 곳이 각각 분류가 섹터가 딱 나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택의 저가 고가 격차가 역대 최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초반이에요. 이 역대 최대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아주 초반기다. 초반기.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양극화, 그리고 차별화,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아파트라는 이 기준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교통이라는 역세권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4세대 아파트가 되어야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조망이 겹쳐지는 이 부분들에 따라서는 아주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세대 아파트와 4세대 아파트의 양극화 차이는 아파트의 질적인 경쟁 시대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 말들이 그냥 우주인이 와서 떠드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울권을 보시면은, 네, 한강변을 중심으로 했죠. 성동구, 성수동 마찬가지고, 강남, 서초권도 마찬가지죠. 이미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죠. 이게 4세대 아파트죠, 다. 그리고 강남구의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이런 쪽 보시면은 4세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강북이지만 4세대로 가고 있고요. 이미 4세대가 지어졌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4세대로 지어지고, 동작구도 마찬가지면 용산 한남도 마찬가지죠. 동작구도 흑석도 마찬가지고, 영등포 여의도권도 마찬가지요. 마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세대 아파트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4세대 아파트 한정이 한강변으로만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강변. 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3세대와 4세대는 질적 차이가 엄청 큽니다. 거주의 질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이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왜 4세대 아파트 층고 높이 왜 그렇게 올려, 싱크대 왜 만들어, 이렇게 헛소리를 자꾸 짓거리는데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양극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4세대 아파트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하나 양극화를 부추기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강북은 어떻습니까? 네, 시세가 마이너스권으로 가고, 네, 지금 서초, 강남 이쪽은 계속 플러스권, 신고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파트끼리의 경쟁하는 시대, 거기에 따라서 조망,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축 아파트, 4세대로 신축 아파트 지어지는 것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3세대 아파트 지어놓은 것을 4세대 아파트로 바꿀 수는 없어요. 네, 안 되죠. 그거를 리모델링 한다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신축을 지어야 돼요. 신축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후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 30년, 40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끼리의 경쟁하는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또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부산에 보시면은 신도시의 저주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강서. 여기는 엘코델타시티. 네, 엘코델타시티에 3만 가구죠. 네, 3만 가구.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강서구가. 물량폭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1순위로 가장 어렵고, 여기서 지어지는 에코델타시티에는 4세대 아파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다음에 동래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 다음에 금정구. 자, 위험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신축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신축을 또 마찬가지로 분양이
되는 곳, 그다음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전부 3세대예요. 무슨 수영장이나 만들고 그딴 걸 왜 만듭니까? 수영장을 4세대 아파트 만들어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사하구도 마찬가지고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물량도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대 아파트죠. 그 다음에 남구 쪽에 보시면은 뭐 지금 LG 메트로시티도 헛발질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거 2세대 아파트 지은 거 3세대 만든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3세대 리모델링 한다고. 세상에 어느 정신병자가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나요? 지금 뭐 신축 아파트들이 좀 널려나고 있는 상황에 그 중에서도 4세대 아파트에 공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해운대구도 마찬가지고 수영구도 마찬가지고 이 둘 중으로 지금 아파트가 우리가 시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시세가 앞으로 차별화가 엄청 일어날 겁니다. 지금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수영구는 전부 다 기반시설 정비란 것들이 4세대 아파트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구들 부산에 보시면 전부 다 지금 3세대 아파트야. 재건축을 해도 3세대, 재개발을 해도 3세대. 그러니까 아파트끼리의 경쟁하는 시대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해운대구 수영구는 플러스 뭐가 됩니까? 조망이죠. 네, 조망입니다. 광안대교 조망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동래구하고 수영구, 해운대구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최소 두 배입니다. 최소 2배. 최소 2배에서 3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래구 금정구 쪽이라든가 강서구 쪽은 사실상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아파트 시세가 오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최선의 전략은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분들이 실거주라든가 뭐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적인 부분 그리고 시세가 경로가 이동되는 파동의 경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동래구나 금정구나 강서구는 더 이상 시세는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얼마나 더 떨어지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운대구 수영구 쪽에 있는 해안안 쪽 그리고 이제 4세대 아파트 지어지는 곳 광안대교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더 오를지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오를지. 그러니까 동래구나 금정구나 강서구나 이런 사하구 쪽은 얼마나 내릴지를 모르는데 해운대구나 수영구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 앞으로. 그래서 시세가 주 포커스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4세대 아파트와 조망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똑같죠?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네,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으로 없는 사람의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겨워. 그래서 이 경로를 다 말씀드렸죠. 고가, 저가.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전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번 고가 이렇게 조정받았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3,500만 원. 네, 3,500만 원에서 지지를 받고 무너지더라도 3,500만 원에서는 네, 올라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해야지 앞으로 지금 뭐 1억을 돌파하든지 2억을 돌파하든지 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4년 후에는 반드시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4년 동안의 시세는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네, 8천만 원, 8,200만 원 부근에서 네, 한번 3,500만 원 걸렸다가 이것을 두 번을 치면서 네, 4개다 3천이 걸렸습니다. 3천. 하늘이 3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급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년 후에는 영원으로 수렴합니다. 왜 영원으로 수렴합니까? 비트코인은 남아있는 것이 시세밖에 없습니다. 시세는 존재하는데 가치는 없어요. 가치는 제로입니다. 가치가 없고 시세만 존재하는 변동성으로 이루어진 이런 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영원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명이 우리의 역사적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명은 단 4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했던 내용을 지금 찰리만 거 네, 버크셔 하서웨이의 2인자죠. 워렌 버핏의 2인자진 찰리만 거가 해줬습니다. 아마 앞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게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모든 것이 버블입니다. 왜? 가치는 없잖아요. 시세만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버블이죠. 그래서 지금 경고를 워렌 버핏
차림한 거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0% 급락하고 10% 더 급락했죠. 서울 한파속 신고가와 양극화는 집값. 그러니까 한파속인데 신고가는 신고가대로 나오고 미분양이 되는 곳은 미분양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제 찾아보시면은 제가 올 봄에 말씀드렸나요? 지금 한 몇 개월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역대 최고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출 규제 줬으니까 어차피 대출 못 받는 우리 15억 이상 아파트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도 보시면은 대출 규제 역설이라고 했죠. 밑에 빨간 줄 있습니다. 네모칸. 중저가 아파트 수요 위축되고 강남권 고가 단지 아파트 신고가 되는 것이 대출 규제 역설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제가 왜 미리 말씀드렸다.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의 법칙이에요. 우주 만물의 법칙. 저는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모든 시세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경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로. 진행하는 경로가 다 있습니다. 그 경로대로 차근차근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웨이브 파동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는데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30년 동안 어떻게 돼? 최소 30년에서 100년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양극화 된다고 했죠. 양극화. 이 양극화 못 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한 평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곳에 땅 한 평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10년 후에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예, 충격적으로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 부분들 생각하시기 바라고. 뭐 서울 부동산 뭐 진정세는 안 돼. 눈치 없는 강남 집값만 신고가 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뉴욕 맨하탄에는 3천억짜리도 있습니다. 3천억. 일본하고 중국에 보시면 조망권 있는 아파트 보시면은 800억입니다. 800억. 기본 뭐 300억에서 800억이에요. 미국에 보면 3천억. 이 아파트는 보시면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값이다. 조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00억 차이입니다. 조망이 더 잘 나오면 300억 더 받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여러분들 맞박이 잘 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아크로 리버파크도 60억도 신고가 어제 쳤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극화의 문제가 아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도부터 인구 감소가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양극화가 더 치열하게 나타났죠. 그때부터 같은 평당의 가격이 비슷했는데 한쪽은 17억이 돼버렸습니다. 한쪽은 평당 17억이 돼버렸고 나중에는 보니까 나중에 이건 영원으로 수렴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입지 차이입니다. 입지. 자, 입지라는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올라가는 곳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곳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륙 쪽과 조망이 있는 쪽, 뭐 한강변이라든가 해안라인 쪽하고 내륙 쪽의 차이는 강북이 되겠죠. 부산에 보시면은 뭐 내륙 쪽 동래구도 되겠고 금정구도 되겠고 강서구는 뭐 일단은 논해고 신도시니까 네 그런 쪽들하고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 보셔야 되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땅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10년 후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